3km 밖에 있는 적까지 꿰뚫어버리는 최강의 창, 대물 저격소총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콘크리트 벽까지 부숴버리는 대물 저격소총 탑5를 알아볼 텐데요. 이름부터 뭔가 세 보이는 대물 저격소총은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있는 사람까지 잡아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총입니다. 물론 RPG나 무반동총의 위력은 훨씬 강하지만 사거리가 대물 저격소총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1km 밖에 있는 적을 담가버리긴 역부족입니다. 반면 대물 저격소총은 3450m 밖에 있는 적을 담가버린 세계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사거리 하나만큼은 전차와 맞먹습니다. T-72 전차의 유효 사거리가 1.8km이고 M1A1 전차의 유효 사거리가 3.5km라는 걸 고려하면 때에 따라서는 전차보다 사거리가 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총이 나오게 된 걸까요? 대물 저격소총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대물 저격소총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물 저격소총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대물이란 단어인데요. 여기서 대물은 영어로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정확한 명칭은 대장비 저격소총입니다. 그러니까 장갑차나 전차 등의 장비를 저격하기 위한 소총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대물 저격 소총의 시작은 1차 대전에서 영국의 마크1 전차를 저격하기 위해 독일이 탕크 게베어라는 대전차 소총을 개발해서 전선에 배치한 게 시작입니다. 탕크 게베어 이후 소련에서는 PTRD-41이 등장하고 핀란드에서는 L-39가 등장하는 등 2차 대전에서는 대전차 소총이 널리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대전차 소총은 널리 쓰이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더 싸고 위력적인 대전차 로켓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외면받은 대전차 소총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대물 저격 소총으로 부활했는데요.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대물 저격 소총은 장갑관통 소위탄 등과 같은 탄약으로 건물에 숨은 적, 트럭, 주차된 항공기 등을 저격했습니다.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으니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대물 저격 소총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게파트. 헝가리어로 치타를 뜻하는 게파트는 헝가리가 만들어낸 대물 저격소총 시리즈인데요. 1987년 헝가리군은 경장과 표적을 저격할 수 있는 소총이 필요했고 M1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가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12.7-108mm 탄약을 사용하는 M1은 단발식인데 무게도 21kg이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M1의 도입을 포기한 헝가리군은 M1의 반자동 버전인 M2를 도입했습니다. M2를 도입한 헝가리군은 만족했지만 12.7-108mm 탄약으로는 성에 안 찼는데요. 그래서 더 큰 탄약인 14.5-114mm를 사용하는 M3를 개발해서 도입합니다. M2에 비해 정확도와 사거리가 향상된 M3는 게파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는 헝가리는 M4와 M5까지 개발하는데요. 두 모델은 12.7-108mm 탄약을 사용하지만 무게가 13kg까지 줄어든 데다 영국 특수부대인 SAS와 SBS는 이런 게파트 시리즈를 150정 구매해서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파트 시리즈가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쓰이자 헝가리는 가장 최신 모델인 M6 링스를 내놓는데요. 불법 소총으로 개초된 M6 링스는 게파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가벼운 11kg의 무게와 더불어 전장이 짧아진 만큼 정밀도와 편의성 또한 향상됐습니다. 이런 M6 링스는 인도 특수부대와 SAS에서 도입한 만큼 신뢰성도 나쁘지 않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탑4. NTW-20. NTW-20은 남아공에서 만들어진 대물 저격 소총인데요. 생김새부터 범상치 않은 이 대물 저격 소총의 가장 큰 특징은 20mm 기관포탄을 쓴다는 겁니다. 1995년 8월부터 개발된 NTW-20은 4개월 반이란 짧은 기간 안에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벡터 GA1 기관포의 총열과 부품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선이나 공격 헬기가 사용하는 벡터 GA1을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벡터 GA1이 사용하는 20-82mm 탄약을 그대로 물려받은 NTW-20은 그 무게만 31kg에 달합니다. 보통 이런 과격한 무기는 군에 도입되지 않지만 남아프리카 국방부는 NTW-20을 도입했는데요. 2013년 8월에는 남아프리카 특수부대 장교가 NTW-20을 이용해 2125m 저격에 성공하면서 세계 기록 6위에 올랐었습니다. 군대에서 200m 사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125m는 조준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20mm 기관포탄은 너무 과하다고 여겼는지 14.5-114mm 탄약을 쓰는 NTW-14.5가 개발됐는데요. NTW-20과 NTW-14.5는 최소한의 부품 교환만으로 20mm와 14.5mm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31kg이나 되는 무게 때문에 두 명이 나눠 들어야 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서 오직 남아프리카 국방군만 사용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물저격 소총입니다. 탑3. 스니펙스 엘리게이터.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스니펙스 엘리게이터는 14.5-114mm 탄약을 사용하는 볼트 액션 대물 저격
저격소총입니다. 이름부터 멋있는 스니펙스 엘리게이터는 차량이나 주차된 항공기 또는 적진지 등을 저격하기 위해 태어났는데요. 총 5발의 탄약이 들어가는 스니펙스 엘리게이터는 1500m 거리에서 10mm의 장갑판을 무리 없이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니펙스 엘리게이터는 고정밀 사격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무게균형, 소염기, 어깨 패드 등 다양한 부분이 고정밀 사격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만큼 스니펙스 엘리게이터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니펙스 엘리게이터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전에서 2710m 저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인 3450m의 뒤를 잇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게 해준 스니펙스 엘리게이터는 대물 저격소총 중에서는 막내지만 형들을 제칠 정도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탑2 맥밀란 텍 50. 맥밀란 파이어엄즈에서 만든 맥밀란 텍 50은 59경 탄약을 사용하는 장거리 대물 저격 소총입니다. 그다지 큰 특징은 없어 보이는 이 녀석의 진가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캐나다 특수부대인 JTF-2의 저격수가 텍 50을 사용해서 3450m 저격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200m 거리도 표적이 거의 전만하게 보이는데 그보다 17배는 긴 3450m는 조준경으로 봐도 표적이 잘 안 보일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적을 저격한 저격수도 대단하지만 이 기록을 달성하게 해준 텍 50의 성능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세계 기록 5개 중 2개나 꿰찬 텍 50은 세부 사항을 읊을 것도 없이 실전으로 증명된 대물 저격 소총계의 강자입니다. 텍 50을 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면 세계 기록을 갱신하는 수밖에 없죠. 탑1 M82 바렛. 바렛 파이어암즈에서 개발한 반자동 대물 저격 소총인 M82 바렛은 대물 저격 소총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12.7mm 나토 탄약을 사용하는 M82 바렛은 최소 30개국의 군경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1990년에 걸프전을 위해 125정의 M82를 미 해병대가 도입하면서 첫 실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해병대에 이어 미 육군은 M82를 M107이란 재식명으로 도입했습니다. M82와 M107이 이름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M82 시리즈 중 가장 최신 버전인 M107은 피카티니 레일이 적용되고 중량이 1.1kg 가벼워졌지만 2010년에 단종됐습니다. 항상 최고를 원하는 미군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M107A1이 단종된 M107의 뒤를 이었는데요. M107A1은 티타늄 부품에 소음기 부착이 가능해진 M107을 개량한 버전입니다. 미 육군은 이런 M107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2005년에 미 육군이 선정한 10대 군사 발명품 중 하나로 M107을 채택할 정도였습니다. M107의 유효 사거리는 1830m에 최대 사거리는 4000m로 2012년에 2815m라는 비공식 저격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까지 부숴버리는 대물 저격 소총 탑5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